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오늘은 에이스 침대랑 동원개발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장이 너무 안 좋죠? 투자 심리도 너무 안 좋고, 오늘도 오늘 벌써 새벽이라 사실 어제지만, 어제도 코스닥이 한 2% 넘게 하락하고, 좀 장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런 와중에도 또 어제, 그러니까 8월 17일이죠? 17일 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게 바로 에이스 침대죠. 에이스 침대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사실 이 에이스 침대를 제가 어제 좀 기분 좋게 팔게 돼가지고 그 간단한 그 얘기를 좀 하고 또 에이스 침대를 판 돈으로 그 동원개발이라는 회사를 샀는데 또 왜 샀는지 그리고 이 목표가는 또 제가 어떤 방식으로 또 설정하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뭐 에이스 침대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시듯이 국내 1위 침대 제조업체죠. 그래서 그 이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에이스 침대 이제 오늘 새로 이제 요 제니가 광고 CF를 찍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제니가 모델로 해서 CF가 나오는데 그래서 뭐 제니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니 이슈로 상한가 기록한 거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또 이런 그 이제 이코노미스트 요 뉴스를 보니까 그 성김 그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뭐 방한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그 대북 관련주로 에이스 침대가 주목받으면서 상한가를 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뉴스 이 에이스 침대 회장님이 그 그 예전에 이제 그 실향민 출신이신가 봐요. 그래서 북한이 고향이라 북한 관련 사업도 하고 북한의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했었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로 상한가를 친 게 아니냐. 뭐 근데 또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2분기 실적 때문에 또 역시 겸사겸사 실적도 좋고 뭐 대북 관련주로서 또 주목도 받고 또 지금 그 제니 같은 경우는 그 블랙핑크인가요? 하여튼 그 그룹에서 하여튼 세계적으로 또 글로벌 또 케이팝 스타니까 또 그런 면에서 또 광고 효과를 기대하고 상한가를 쳤는지도 또 모르겠죠. 하여튼 상한가를 쳤는데 그런데 상한가 치면 뭐 물론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기분이 좋을 텐데 그 어떻게 해서 기분 좋은 매도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 뭐 근데 일단 그 에이스 침대라는 회사를 좀 보면 워낙 우리나라 1위 그 침대 제조업체니까 워낙 유명한데 그 일단 실적도 꾸준합니다. 이렇게 연간 보면 물론 오늘 주가가 너무 급등해서 퍼가 12.8, PBR이 1.41, 뭐 ROE가 11점이 됐는데 사실 이제 주가가 너무 오늘 급등해서 이게 좀 높아진 면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퍼가 10이 안 됐었죠. PBR도 뭐 한 1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주가가 너무 급등해서 이제 요 수치도 좀 많이 높아진 편이 됐죠. 근데 워낙 저평가인 회사이기도 했고 장기간 꾸준히 실적을 내온 회사죠. 그리고 최근 1, 2분기 이제 3월이나 6월 실적이 좋아져서 ROE가 좀 높아졌는데 ROE라는 게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 해서 그 회사의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잘 버냐 요 얘기인데 요게 높을수록 회사가 좋은 거죠. PBR이나 PBR은 낮을수록 좋은 거고 요거는 이제 순익 대비 얼마나 주가가 높으냐 요건 재산 대비 얼마나 주가가 높으냐 뭐 이런 얘기니까 근데 어쨌든 그 매출도 2013년부터 1600억에서 작년에 2800억까지 매출도 꾸준히 성장해 왔던 회사고 순익도 이제 2013년에는 290억이었는데 작년에는 490억 거의 500억 가까이 되게 순익도 꾸준히 성장해온 꽤나 그 견실하게 성장해온 회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근데 ROE가 그 지금은 이렇게 올해는 한 11% 지금 이렇게 좋아졌다고 보지만 그 재무 비율이라는 걸 한번 보면 과거 ROE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9.73, 8.34 이 정도였기 때문에 10이 좀 안 되는 ROE였는데 최근에 순이익이 좋아지면서 ROE도 급격히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 올해 2분기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왜 기분 좋게 팔게 됐냐? 사실 이제 저의 이제 에이스 침대 투자 그 역사를 한번 보면 처음 매수한 건 2012년도 11월 28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죠. 거의 뭐 9년 전쯤에 샀었는데, 지금 그 주가로 따지면 15,100원에 그때 처음 샀었는데, 사실 액면 분할을 했어요. 5분의 1로. 그래서 원래는 그 당시에는 75,500원에 샀는데,
사실 요거를 이제 5분의 1로 나눴기 때문에 지금 주가로 따져보면 15,100원에 산 거니까 월별로 보면 2012년도 한 요 정도쯤에 처음으로 이제 산 거죠. 요 정도쯤에 처음으로 사서 지금 이 맨 처음 산 거에 비하면 뭐 지금은 거의 한 뭐 4배 이상 오른 셈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뭐 계속 사서 이때 다 사서 갖고 있었거나 뭐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제 2012년도에 처음 사서 사고 팔고를 반복했겠죠. 몇 번 사고 팔고 반복해서 2019년도 10월 14일, 2019년도 10월 14일 정도에, 2019년도 한 10월 정도 요때쯤에 이제 3만원대, 33,450원에 이게 산 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이때까지 총 따져봤을 때, 이제 매수 평균가, 이제 산 평균은 24,963원이다. 그러니까 25,000원 정도의 그 평균 매수한 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매수를 사고 팔고 하다가 이때 마지막으로 사고 이후로는 더 이상 사진 않고 이제 팔기만 했는데,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이 주간 차트로 보면 2020년도에 2월 5일 날, 2월 5일 날 이때쯤이었나 보네요. 좀 이거를 줄여서 보면 한 요때 2월 5일 날 뭐 한 4만 원대, 4만 3천 원대도 팔고 4만 원대도 팔고. 근데 2020년 5월 20일 날 5만 2천 원까지 그 당시 최고가를 기록합니다. 이거 5월 25일 날. 근데 이때 못 팔았어요. 이때 못 팔아가지고 좀 아쉬웠나 봐요. 아쉬워서 그 2월 8일 정도에 이제 올해죠. 이제 작년 이제 5월 20일 날 52,000원이 최고가였는데 52,000원을 최고가를 찍고 계속 떨어져서 못 팔아서 아쉬워서 올해 2월 달에 좀 일부를 이제 39,500원 약 4만 원대에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마지막 판 거였는데 이거 최고가에 못 팔고 너무 아쉽고 하니까 이제 에이스 침대에 정이 떨어졌었나 봐요. 에이스 침대에 정이 떨어져가지고 갖고 있는 거에 절반 그냥 52,000원에 예약 매도하고 이제 에이스 침대는 그냥 2번 정도로 나눠 팔고 정리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때 이제 39,500원 마지막 팔고 그냥 한 50% 정도로 52,000원 옛날 최고가인 52,000원에 예약 매도를 해놨죠. 그래서 절반을 팔겠다. 예약 매도를 해놓으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주문을 이제 업데이트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8월 16일 날 어제죠. 엊그제 이제 대체 공휴일 날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침 에이스 침대는 또 50%나 예약 매도를 해놨으니까 그 이제 이렇게 화면이 안 뜨지? 네, 8월 16일 날 딱 봤는데 8월 13일 날 실적 발표를 했더라고요. 요 반기 보고서를. 그래서 얼른 또 분석을 했죠. 얼른 분석을 했더니만 2분기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작년에 이제 2분기에 이제 730억인데 올해는 909억으로 매출도 많이 늘었고, 작년 2분기에 164억이었는데 올해는 200억대로 순이익도 30억이나 늘었고, 올해 1분기에는 작년은 58억이었는데 작년 1분기가 실적이 되게 안 좋았더라고요. 근데 올해 1분기는 800억대로 작년보다도 실적도 좋았고 1,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은 거죠. 작년 1분기는 58억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129억이니까. 그래서 순이익만 따져봤을 때 작년 1, 2분기 합쳐서 222억이었는데 올해는 335억으로 50%나 증가한 거죠. 1분기도 좋았는데 2분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너무 좋네. 야, 50%를 52,000원에 팔면 안 돼. 안 돼. 너무 싸. 이렇게 해서 얼른 수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약 매도 수량을 급수정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한번 설정하면 그 목표가를 바꾸진 않아요. 그냥 또 회사가 좋고 주가가 오를 것 같다고 자꾸 목표가를 변경하면 이게 또 스트레스가 커서. 근데 수량은 조절합니다. 수량은. 그래서 52,000원 팔기로 한 건 그냥 파는데 절반을 팔 수는 없어. 절반을 팔 수는 없고 5등분해서 5분의 1만 팔자. 그래서 52,000원에 5분의 1만 해서 1차 목표가를 52,000원으로 잡고 원래 팔려고 했던 건 절반이었는데 가지고 있던 거에. 근데 그 중에 5분의 1만 52,000원을 팔려고 예약 매도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2,500원 정도로 하자. 그래서 52,000원에 팔리고 나면 그 다음 5분의 1은 62,500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계획을 다시 수정한 거죠. 왜냐면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왜냐면 2분기 요 상태로 가서 뭐 670억, 뭐 한 700억 이렇게 순이익을 올리면
올해 주당 순이익이 뭐 6,500원 요 정도까지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PER 10으로 따져도 한 65,000원까지도 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52,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절반 파는 건 너무 많아. 그래서 5분의 1만 52,000원으로 예약 매도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5월 17일 날 오늘이 어제죠. 이제 뭐 지금 새벽이라 이제 사실은 어제인데 어제 이제 그 한 10시쯤에 들어가 봤는데 벌써 팔린 거예요. 52,000원은. 이날 뭐 갭 상승도 아니고 요거 1차트로 보면 59,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해서 59,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해서 그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벌써 52,000원에 예약 매도된 건 팔린 거예요. 팔리고 벌써 2차 목표가가 62,500원이었는데 벌써 한 63,8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목표가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목표가를 웬만하면 수정하진 않는다고. 그래서 와 뭐야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2차 목표가도 벌써 지나서 63,800원에 또 5분의 1을 팔았어요. 5분의 1, 5분의 1. 그러니까 8월 17일 하루에 5분의 1을 판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절반을 52,000원으로 예약 매도 해놨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예, 그래서 수정하길 잘했다. 대체 공휴일날 쉬지 않고 실적 분석하길 잘했다. 어제 보길 잘했어. 그래서 그 목표가를 52,000원으로 두지만 이제 수량을 5분의 1로 줄여놓길 잘했다. 그래서 5분의 1은 52,000원에 팔렸지만 그 남은 5분의 1은 63,800원에 팔았죠.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계산 방식대로 86,5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86,500원으로 정했는데 8월 18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벌써 새벽이라. 오늘 이제 만약에 상한가를 친다고 하면 84,6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상한가 갈 수도 있고 혹시 상한가에 팔릴 수도 있으니까 목표가를 조금 낮춰서 이제 3차 목표가는 원래 86,50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상한가 오늘 상한가 간다면 84,600원이니까 84,600원을 3차 목표가로 해서 역시 5분의 1을 예약 매도 주문 넣어놨습니다. 뭐 오늘 이제 이따 장이 열려서 또 상한가 가면 팔리겠지만 뭐 상한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팔고 나서 주가가 더 오르면 속 쓰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매도는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분할 매도로 하되 매도하고 나서 상승하는 거를 아쉬워하기보다는 더 저렴한 주식을 사서 매수하자. 그래서 뭐 팔고 났는데 주가가 더 오르면 판 게 아까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뭐 더 올릴지 떨어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웬만하면 수정하진 않습니다. 그냥 목표가는 그대로 두고 다만 수량은 수정을 했는데 어차피 이제 더 오르면 또 좋은 거고 뭐 어쨌든 나눠서 팔면서 이미 더 오를 거에 아쉬워하기보다는 또 더 저렴한 주식을 찾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매수한 회사가 바로 이 동원개발이라는 회사인데요. 그러면 동원개발을 왜 샀는지, 그리고 동원개발의 목표가는 얼마인지,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너무 새벽에 찍다 보니까 좀 졸려요. 너무 밤이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원개발은 여기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 로얄도크라는 이 브랜드를 가진 이 경남 부산 지역의 지역 건설사입니다. 근데 굉장히 견실한 건설사예요. 빚도 없고, 꾸준히 성장해온 회사고 잠깐 재무제표를 또 보면 요게 이제 동원개발인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투자닷컴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재무제표를 꽤 잘 정리해 놓은 이런 사이트인데 그 손익계산서를 보면 2013년에 한 3천억 정도 매출하던 회사가 작년에 6천억까지 한 2배 이상 매출이 꾸준히 늘어난 회사고 순이익도 2013년에 300억 하던 회사가 1,400억까지 한 4배 정도 증가한 순이익도 꾸준히 늘려온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순이익이 줄어든 때도 있고 이렇게 뭐 2019년은 이제 1,200억에서 800억대로 순이익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순이익을 늘려온 굉장히 견실한 회사다. 그리고 금융 원가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빚도 없고 이자도 안 내요. 그러니까 보통 건설사가 빚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돈을 빌려서 땅을 사고 거기서 이제 아파트 짓고 뭐 주택 짓고 건설하고 또 되팔고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부채도 많고 빚이나 이자를 많이 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 동원개발은 거의 빚이 없이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고 꾸준히 성장을 해온 회사고 또 ROE도 굉장히 높게 꾸준히 유지를 해왔습니다. 여기 재무비율을 보면 개별 재무제표 ROE를 보면 이것처럼 17, 14, 10 물론 10대 적은 때도 있지만 15 평균 15 정도로 굉장히 ROE를 높게 유지해온 회사라서 건설사가 사실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든 이유가 이제 빚이 많고 빚을 내서 크게
이제 땅 개발을 해서 이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되거나 하면 적자를 크게 보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크게 손실이 나기도 해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소규모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덩치가 크고 일회성으로 크게 벌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다음에 또 다른 땅을 또 잘 골라서 또 팔아야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잘 유지해 나가기 쉽지 않아서 저평가되기 쉬운데 그래서 PBR도 굉장히 낮게 저평가된 거죠. 동원개발은. 근데 이 동원개발의 이 재무제표나 이 사업 비즈니스를 보면 건설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견실합니다. 이렇게까지 꾸준히 수익을 내는데 어떻게 이 건설사가 이럴 수 있지 할 정도라 이 동원개발을 건설사라고 보는 게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회사 운영을 굉장히 잘해온 회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5년 평균 ROE가 14 정도고 7년 평균은 15, 10년 평균 15일 정도로 ROE를 이렇게까지 꾸준히 유지해 줄 정도로 굉장히 운영을 잘해온 회사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약 3%, 전년도 배당이 한 185원이니까 배당 수익률도 꽤 좋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6,000원대라고 해도. 어쨌든 저는 이게 그 동원개발은 이거 아까처럼 이제 그 에이스 침대처럼 언제 샀는지 여기까지 적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하여튼 저는 평균 매수가가 4,732원이에요. 저는 평균적으로 한 4,700원대에 샀는데 꽤 하여튼 그 동원개발 한번 볼까요? 차트를 꾸준히 이제 성장해온 회사라서 그 이제 주가도 꾸준히 상승했는데 저는 하여튼 4,000원대 4,700원대 이 정도쯤에 평균 매수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6,000원대에서 지금 좀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 그 배당 수익률도 좋고 그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꾸준히 수익도 잘 내는 회사인데 물론 최근 1, 2분기 순이익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작년 1분기에는 300억대 순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243억으로 줄었고요. 매출도 작년 2분기에는 1,500억이었는데 올해는 900억으로 줄었고 순이익도 한 200억 정도로 줄어서 작년 대비 순이익은 35% 정도 감소해서 지금 주가도 어떻게 보면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뭐 일시적으로 주가가 실적이 하락한 때는 있었지만 꾸준히 실적을 늘려오고 회사를 잘 운영해온 회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순이익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저는 1,50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앞으로 한 73%더 상승할 거다. 뭐 사실 뭐 1,500원이 될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의 목표는 사실상 1,500원이 될 거라는 게 아니고요. 올해 안에 1,500원이 되면 일부 팔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원래 한 15,000원 정도로 잡았었는데 1, 2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아져서 1,500원을 1차 목표가로 수정해서 잡았습니다. 왜 1,500원을 그 목표가로 잡았냐? 그에 대한 제가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목표가를 설정하는 그 저만의 방법을 만들게 된 데는 요 책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워렌 버핏의 실전 주식 투자라는 이 메리 버핏이라는 워렌 버핏의 며느리였던 사람이 이제 아마 이혼해서 지금은 며느리가 아닐 텐데 이 메리 버핏이라는 사람이 워렌 버핏의 며느리였을 때 이제 쓴 책이었는지 아니면 이혼하고 나서 쓴 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때 워렌 버핏의 며느리였던 메리 버핏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리고 이제 VIP 투자자문의 최준철 대표가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최준철 대표는 이제 워낙 가치 투자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이죠. 워낙 또 가치 투자, VIP 투자자문을 잘 이끌고 계시고 실적도 좋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님인데 이분이 번역한 이 워렌 버핏의 실전 주식 투자라는 요 책을 토대로 저는 이제 저만의 이제 목표가 산정 방식을 만들었는데 사실 거의 이 책의 내용대로 만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인데 최근엔 안 팔더라고요. 요즘에도 파나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이 워렌 버핏 실전 주식 투자라는 요 책인데 2005년에 나온 거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실적으로 참고서처럼 이제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은 안 파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고 도서관에도 있으니까 한번 빌려서라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 좋은 책이라 이런 투자법을 알려주기 싫어서 이제 판매를 안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준철 대표님이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알리고 싶지 않아서 절판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목표가를 산정하냐면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예상되는 자기 자본, 이 동원 개발의 자기 자본이 한 9,800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동원 개발의 이제 자기 자본은 그러니까 회사의 실제 순 자산이죠. 동원 개발의 이제 올해 자기 자본은 한 재무 상태표를 보면 연간으로 보면 지금 약 1분기 말 때는 한 9천억 원대였는데요. 올해 말에는 제 예상으로 이제 올해도 이제 순이익을 낼 테니까 뭐 400억에서 800억 정도 뭐 순이익이 돼서 물론 9,400억 될 수도 있고 뭐 9,800억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올해 말에는 한 9,80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뭐 예상 수치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 2분기 실적이 낮아져서 예상 ROE가 한 8, 9 정도 예상이 되는데 향후 10년간 계속 15 정도의 ROE를 유지해왔고 회사가 굉장히 견실하게 잘 운영해온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한 ROE를 한 10 정도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한 10년 뒤죠. 2031년 동원개발의 자기 자본은 약 2조 2,590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약 한 1조가 좀 안 되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10%씩 벌고 또 그거에 10%를 벌고 계속 10%를 이게 그 ROE가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이 자본을 가지고 얼마 이익을 내냐인데 10%씩 이익을 낸다면 이제 내년에 이제 이 올해 말에 9,800억이 돼서 내년에 한 980억 이익을 내고 그거가 되면 1조가 넘겠죠. 또 그거에 10% 이익을 내고 이런 식으로 10%를 계속 번다고 치면 2031년도 10년 후에는 한 2조 2,590억 원 정도가 될 거다라는 예상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 ROE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요. 그러면 요거에 한 10%또 이익을 본다고 하면 이제 향후 10년 후에 2031년도에는 2,259억 정도의 그 순이익을 낼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주당 순이익으로 따졌을 때 2031년도에 예상 주가가 얼마가 될 거냐. 그래서 이제 배당 포함하고 이제 주당 순이익으로 따져봤을 때 그 제가 계산해 놨을 때 뭐 주당 순이익은 한 2,5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2,500원 정도 되고 뭐 배당까지 포함해서 대략 2031년도에는 한 27,300원 요 정도쯤 주가가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10년 뒤에 이 주가가 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뭐 회사가 더 잘 되면 뭐 10년 안 돼서 27,000원이 될 수도 있고 뭐 회사가 좀 안 되면 20년 후에 27,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어쨌든 ROE를 한 10 정도로 유지한다고 하면 2031년도에 PER이 한 10 정도가 된다고 치면 27,300원 정도 주가가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년 뒤에 27,300원이 된다고 하면 지금 6,070원에 사서 10년 뒤에 27,300원이 되면 복리 수익률은 16%가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사면 이자를 16%씩 받는 셈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10년 뒤에 27,300원 정도 주가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1년에 이자를 16% 받으면 굉장히 잘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는데 근데 1,500원이 됐다. 그럼 1,500원에 샀다고 치면 1,500원에 이 동원개발이라는 주식을 사면 10년 후에 27,300원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복리 수익률을 계산하면 10% 정도 된다는 거죠. 물론 1년에 10% 이자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그 불확실성이 있고 하니까 한 10% 정도 이자를 받는 거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사실 10% 정도만 받는다고 해도 매수해도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이제 주식의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15%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10% 정도 됐을 때는 그래도 1차적으로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좀 매도해 놓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1차 목표가가 1,500원인 거죠. 그래서 더 올라서 만약에 올해 13,900원까지 갔다. 그럼 13,900원에 사서 10년 뒤에 27,300원이 된다고 치면 그때는 복리 수익률이 7%로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수록 기대하는 복리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7%일 때도 물론 이것도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의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13,900원까지 가면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2차 목표가로 이제 13,900원이 되면 좀 또 팔겠다. 뭐 이렇게 조금씩 파는 거죠. 그래서 얼마까지 낮아질지 모르지만 주가가 높아질수록 그 기대하는 복리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목표가를 이렇게 조금씩 잡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이제 ROE가 높아진다면 지금 저는 이제 10 정도로 놓고 예상을 해서
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산정한 거지만 ROE가 높아진다면 목표가도 더 높아지겠지만 또 ROE가 낮아진다면 목표가를 낮춰야겠죠. 근데 ROE가 얼마나 낮아질지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PBR 1, 그러니까 PBR이라는 게 그 회사의 자산 대비, 주가가 그 회사의 자산 대비 얼마나 비싸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가는 이 회사의 재산만큼도 안 되는 수치인데 PBR 1이라는 거는 딱 그 회사의 재산 정도를 주가가 형성하는 건데 그게 한 1,5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1,500원 이하에 팔 이유는 없는 회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1,500원까지 주가가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1,500원도 안 된 가격에 이 회사를 팔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이제 주가가 오를수록 이 기대하는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 복리 수익률이 7% 정도, 5% 정도 계속 떨어지면 차라리 이제 복리 수익률이 15% 이상 되는 다른 회사를 또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판다는 거죠. 근데 이 목표가를 정하는 자세한 방법은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또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도 뭐 지금 이 아까 에이스 침대는 주가가 올라서 기분 좋게 매도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그 주식의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저도 8월 달에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 1월 때일수록 이제 섣부른 매도보다는 그냥 그 존버하면서, 사실 이제 그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그, 그 적정 가치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막 섣부르게 매도하기보다는 여유 자금이라면 좀 버티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원개발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에이스 침대는 이렇게 막 주가가 막 급등을 해서 사실 제가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한 회사지만, 동원개발은 이렇게 막 하락하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버티고 있는 회사고, 오히려 에이스 침대를 이제 매도한 금액으로 오히려 더 샀다라고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보면은 뭐 1차트니까 그렇긴 하지만 뭐 주차트면 이렇게도 되고 하지만 1차트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데드크로스처럼 더 하락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얼마만큼 하락할지 모르죠. 하지만 지금 가격도 꽤 싼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일부 매수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하시고요. 여기 제가 지금 너무 새벽에 졸린 와중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바로 잡아주시고, 또 저랑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혹시라도 여러분들 의견 같은 거 댓글로 좀 많이 좀 달아주세요. 하여튼 지금 너무 힘겨운 시기고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지만 또 여러 가지 분산 투자 통해서 이렇게 여러 회사에 얼마나 많은 회사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 분야에 좀 여러 회사를 좀 분산 투자하셔서 이 떨어질 때 이렇게 오르는 회사, 에이스 침대처럼 이렇게 오르는 회사가 하나 있으면 또 그게 또 버티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 막 하락하는 와중에 한두 개가 또 오르면 또 매도하는 또 기회를 주기도 하니까, 이렇게 또 매도하는 금액으로 또 저렴하게다고 여겨지는 다른 회사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니까. 그리고 저는 요즘에 참 그 달러 사는 걸 좀 다시 팔고 있습니다. 팔아서 지금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해서 현금이 필요해서 달러를 팔기도 했는데, 주가가 오를 때는 또 달러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외국인들이 막 우리나라에 투자하다 보면 워낙 강세가 되면서 달러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가가 오를 때는 또 그 매도한 수익 실현하는 금액으로 일부 달러를 사놓으시는 것도 꽤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직은 뭐 미국 주식에까지 투자를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익 실현할 때는 달러를 좀 사놓는 것도 괜찮아서, 지금 이렇게 막 주가가 하락할 때 달러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또 이런 때 또 매도해서 달러에 또한 차익을 볼 수 있는 상황도 되니까, 물론 저는 뭐 그렇게 쌀 때 사놓지는 못해서 뭐 좀 많이 수익 실현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주가가 오를 때는 또 달러를 일부 또 사놓고, 주가가 하락할 땐 또 그만큼 달러가 오르니까 사놓은 달러를 또 매도해서 또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힘겨운 또 주가 하락 시기지만 잘 존버하시고 또 그렇게 버티면서 또 기회를 봐서 또 다시 오를 때 수익 실현할 수 있길 바라고요. 어쨌든 영상에도 좋아요, 또 알림 설정, 구독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